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 우리 아이 책 날개를 달아주자 라는 책이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감동적인 글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의 150페이지 예, 소제목은 그림책은 아이들이 최초로 만나는 예술 작품이다. 자, 그림책에 대해 수업을 하다 보면 미술 관련 그림책을 소개해달라는 주문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아이 김홍도와 같은 화가의 전기 그림책, 생각하는 미술 이야기 시리즈처럼 미술의 기본 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 책,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시리즈와 같은 감상용 책, 그림 그리기를 지도하는 책 등을 소개해달라고 많이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아이들의 미술 교육을 위해 실기만 열심히 시키면 된다는 부모들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들은 작품의 착상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책을 읽고 다른 예술 분야냐 세상사에 두루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감수성이 뛰어나야 하며 세상을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술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예술적인 감수성도 뛰어날 것입니다. 아이에게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려면 부모가 먼저 예술 작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술 작품을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는데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미술 교육하면 미술학원에 보내거나 가끔 값비싼 입장료를 내고 전시회를 데리고 가서 눈동자를 찢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몹시 미안해한다.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다. 예술 교육도 마찬가지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예술을 가깝게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이의 몫이다. 그리 큰 돈 들이지 않고 집안을 미술, 이 말은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친화적 환경으로 꾸미는 법을 이 저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분의 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집안의 달력부터 잘 고르자. 달력은 요일과 날짜를 알려주는 용도로 쓰이지만 한편으로는 온 가족이 1년 내내 감상하는 작품이다. 아이에게 예술적 안목을 길러주고 싶으면 집안의 달력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달력은 거저 얻은 것이란 타성을 깨고 예술 작품을 건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골라야 한다. 우리 집 벽면을 장식했던 달력은 샤갈, 미로, 칸딘스키, 방고호, 판화가, 이철수, 황규백 등의 작품이었다. 이런 달력들은 전시회나 미술관, 화랑에 있다. 연말에 대형 서점이나 대학가의 서점, 어린이 서점에서도 판매한다. 값은 대략 2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1년에 12작품을 감상한다고 생각하면 꼭 비싼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달력 2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정말로 세계적인 유명한 샤갈, 미로 칸드시킨, 방고 이런 분들의 달력들을 집에다 전시해 놓는 거. 그러면 12작품을 감상한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방에 그림책 전문 출판사나 전문 서점에 나온 달력을 걸어주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림책을 이제 연구하고 그림책으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 그림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그림책 중에 그림이 좋은 그림이 너무 많아요. 외국 그림책도 좋은 그림책이 많지만 지금 한국 그림책 시장이 정말 그림만 봐도
정말 조예가 깊은 예술성이 깊은 그림책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림책을 전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외국의 그림책을 주제로 한 달력이 나오는데 독일의 서점에서는 무지개 물고기, 아기곰 라르스, 또 달력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출판계에도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을 달력으로 걸 기회도 이제 좀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 이미 몇몇 그림책 출판사에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달력은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고 이 그 달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의 전통 보자기, 주머니 이런 달력들은 저도 소장하고 있는데 그런 책으로 코팅해서 또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3학년 사회 수업 준비물로 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쁜 달력 그림을 잘라 코팅하면 벽걸이나 아이들의 식탁용 깔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달력에 좋은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에 포스터 걸어보기. 두 번째입니다. 집에 걸린 포스터도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6살 때 일어난 일인데요. 현관역 벽에 전시회 포스터를 몇 달간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 모습을 크게 그렸는데 옷 색깔이 포스터의 색깔 그대로였습니다. 설마 어린아이가 비구상화에 흥미를 가지려나 했는데 포스터의 그림이 아이의 색감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 후로는 벽에 거는 모든 것에 공을 들인다고 말하고 있네요. 연주회나 전시회 가면 포스터를 1,000원 내지 2,000원에 팔거나 더러는 거저 나눠주기도 하죠. 전시회 포스터는 작가의 맞선 사진이나 다름없고 아주 중요한 것만 포스터에 가장 중요한 작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음악회 포스터에 실린 사진도 근사한 예술 작품이고 가까운 이웃이 연주회나 전람회를 간다고 하면 포스터를 사다 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해서 그것을 아이와 함께 본다면 긴 여운이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어렸을 적에 인형 전시회를 본 후 전시회 화집을 사보거나 집안의 화보를 붙여본 아이들이 보다 오랫동안 그 느낌을 간직합니다. 물론 좋은 작품을 골라야 합니다. 신문에 실린 비평가의 글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세 번째,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소중하게 전시하자. 칭찬이 아이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의 상식이다. 그렇지만 그 적용 방법은 천차만별인 것 같다. 아이들의 작품에 대해 이빨린 말로만 칭찬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부모가 칭찬한 그림이 그 다음날 휴지통에 들어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근사한데 아빠 오시면 보여드리자 말해놓고 까맣게 잊으면 아이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어느 화가의 전시회 갔다가 어려서부터 그를 지켜본 어른들의 말로는 그가 너댓 살부터 자신의 그림을 집에 온 손님에게 선물로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행동을 말리지 않고 격려한 부모님과 그의 서툰 그림을 기꺼이 받아준 분들이 계셨기에 그가 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후기로 써놓은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그림이나 찰흙 반죽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이다. 논리처럼 복제도 안 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수업할 때나 부모님들에게 코칭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작품을 소중하게 다루었다가 생일날 벽에 액자로 해서 걸어서 전시회를 하고 친구 엄마들도 초대해서 전시회를 하는 문화를 좀 소개를 해서 또 효과를 본 분들이 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그림책은 또 네 번째, 빌려 읽지만 말고 사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오늘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림책은 어린이가 최초로 접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잘 그린 그림책은 그 자체 하나가 예술 작품입니다. 정말 제가 이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 전시를 많이 제 방이나
또 센터에 가서 전시를 많이 해놓고 힘이 들 때나 또 내 마음이 울적할 때 그 그림을 쭉 전시해 놓은 것을 보다 보면 제 마음이 힐링이 되고 그림책 속으로 빠져들고 그림 속으로 빠져들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경험해서 이분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책장이 너덜너덜해질 때로 달림안녕 같은 경우는 100번도 더 읽어달라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너덜너덜해져서 똑같은 그림책을 새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100번도 넘게 보는 그림책의 영향이 얼마나 클지 짐작합니까? 아이들은 계속 왜 그 책을 읽어달라고 했을까요? 자, 첫 번 볼 때, 50번 볼 때, 50번 볼 때 그 그림은 새롭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뇌의 구조는 50번째 보는 달림안녕이 똑같은 그 그림이라고 부모님들은 왜 매일 그 그림만 읽어달라고 그림책만 읽어달라고 하냐면 아이들은 50번째 달림안녕을 볼 때 그림책을 엄마가 읽어주고 볼 때는 처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이들 구조가.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시나요? 50번째 보는 달림 안녕은 어제 본 달림하고 다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의 발달 단계나 아이들의 뇌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1000번을 읽어달라 해도 읽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달림 안녕이 다른 느낌이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책의 영향은 얼마나 이 아이들한테 무의식에 많은 보물창고를 쌓아놓는 건지 모릅니다. 그림책의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일반인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정말 좋은 그림은 비평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봐도 오래서 벽에 붙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왠지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포근해지거나 신나거나 미소 짓게 하는 그림, 마음에 와닿는 그림이 역시 최고입니다. 이거는 일반 보통 사람에게도 다가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아파트에 보면 그림책들을 이제 애들이 다 컸다고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저는 가지고 옵니다. 그 그림책을 봐서 쓸모 있는 건 쓰지만 조금 뭐 전집 같은 거 또 이렇게 쓸모가 없는 것들은 오려서 붙여서 콜라주 작업을 해서 예술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그리고 그림책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색상과 모든 것들이 공들여서 그림책 작가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콜라주 작업을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책 버린 그림책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좋은 그림책을 고르는 방법을 좀 몇 가지 알아봅니다. 첫 번째, 색감이 뛰어난 그림책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외국에서 유학을 했거나 활동하는 화가 디자이너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무엇보다 그들의 색감을 따라갈 수 없어서 종종 절망감마저 느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색을 잘 쓴다는 것은 어떤 것 같아요? 흰색을 울긋불긋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톤의 중간색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다. 화가 다른 밝은 원색말을 쓰는 아이가 심선도 밝은 아이라고 속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직 색감을 터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노란색을 예로 들면 흰색의 노랑 이외에 이름 붙일 수 없는 수십 수백 가지의 노란색을 만들어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 국립미술학교를 나온 화가의 말을 빌리면 색감을 개발하기 위해 두세 가지의 색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수업도 있다고 합니다. 색을 많이 섞어보려면 크레파스보다는 물감이나 파스텔이 아주 좋고요. 제인 레이의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단다. 이 책을 보면 수십 가지의 이름 모를 파랑, 갈색과 녹색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한 그림책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보면 그림책의 리즈베스 츠베르거의 안데르슨 동화 마르벌에서 나왔고요. 난쟁이 코 마르벌 이런 책은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스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이 그림책을 읽으면 그림이 얼마나 멋진가를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화면 구성이 다양한 그림책. 화면 일부분의 축소, 확대, 변형, 여백에 확장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심술리는 용감한 탐험가, 두산 동화에서 나왔고요. 책 읽기 좋아하는 할머니, 아주 좋죠.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여러분 아이들과 한번 계속 좀 감상해 보세요. 또 입체적인 표현은 얼개 그림이 있는 책들도 여러분들 보여줘 보십시오. 대표적인 책으로는 만인의 집, 여러분 많이 아시죠? 산토끼 가족의 이사, 너구리와 도둑쥐, 찔레꽃 울타리 시리즈 가운데 여름 이야기 등 이런 책들이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화가들이 신신당부하는 충고가 남아 있는데요.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감이다. 인간 생각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얻어집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볕 좋은 봄날 꽃향기를 맡고 꽃비도 맞으며 이슬 맺힌 거무줄도 구경하고 개울가에 가서 발도 담그고 지금 여름에 폭포수도 보여주고 자연 속에 자연 친화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최상의 미술 교육이다. 이분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어떠나요? 아이들을 예술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대로, 여기에 제가 말씀되어 있는 대로 아이들과 예술성을 좀 키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방학 기간에 제가 소개한 것, 이 책에서 소개한 것을 여러분들 자녀들 손잡고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 예술성이 쑥쑥 자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